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까지 가야 하죠.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서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선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천 여야 국회의원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시. 경제 규모는 이미 부산을 제치고 2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항소심 사건 수는 3만 8천여 건. 이 중 인천 지역 항소심은 2,560건으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원을 가는 시간이나 사건 수뿐만 아니라 인천시라는 이 지역의 규모나 그리고 어떤 도시의 위상을 봤을 때 고등법원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역차별이 되는 거죠. 법원 행정처도 인천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청사 공간. 모든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함께 사용 중인데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인천지법 청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 공간이 많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인천고등법원 설치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선 우선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심의 보류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는데 이번 22대 들어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 모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의 열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추진해서 반드시 좋은 합의 결과를 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법률 서비스를 위한 그런 혜택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부산을 넘어서는 도시로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같이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요. 국회에서 열린 중단 없는 인천 발전 연속 토론회. 첫 토론회에선 인천 지역 법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곧 정식 개항합니다. 연간 이용객이 1억 600만 명 늘어 두바이와 이스탄불 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공항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런데 개항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공항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계획 대비 80%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 연말 4단계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이르면 이달 말 문을 열고 일반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면적은 34만 7천 제곱미터 넓어지고 연간 이용객도 2,900만 명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공항이 커지는 만큼 일손도 늘어나는 상황. 공항 시설과 서비스 운영을 맡은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습니다. 4단계 확장에 맞춘 적정한 인력 충원과 도대적인 필요는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9월 인천공항 3개 자회사는 4단계 개항에 대비한 1,135명의 충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심의 과정에서 충원 계획이 대폭 축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항시설관리 부문은 기존 계획 대비 47%, 운영 서비스와 보안 부문은 각각 95%와 94%가 줄었습니다. 자회사가 발표한 전체 인력 규모와 비교하면 약 9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그 모든 기계들을 봤을 때 T2 정도의 공항이 하나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 공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원을 넣어줘야죠, 거기다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회사 중엔 채용 절차에 돌입한 곳도 있습니다. 노조는 기존에 발표한 규모만큼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1135명이라는 인원이 분명히 모회사인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나온 숫자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채용 절차도 지금 밟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인원을 반에 반토막을 냈어요. 저희가 투쟁으로 쟁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충원 계획 축소에 대해 자회사 인원 산정 시 4단계 시설의 자동화 부문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단계 확장 시설의 단계별 오픈 계획과 여객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내년도 계약 변경을 통한 추가 증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1년째 멈추면서 개통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집안 침하 원인을 찾고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해 차질 없이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공항철도 환승역을 포함해 8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가칭 동구장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인 609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안 침하로 지하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멈춘 지도 1년째, 개통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책을 물었습니다. 집안 침하 문제로 공사가 1년 동안 중단이 됐었잖아요. 집안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보강 공사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인천시는 현재 집안 침하 원인과 함께 최적의 공법을 찾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적으로 침하 원인을 찾았고 일부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집안에 그런 간극 사이로 시멘트를 주입을 시켜서 강도를 보강시키고 또 유로를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2톤 나왔던 게 지금 40톤 내외로 줄었고 또 종점 환기구의 경우에는 930톤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한 60톤, 7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철도 집안 침하. 인천시는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항철도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철도에 대한 그 선로 직하부를 보강을 한달지 아니면은 공항철도에 인접하게 그 차수벽을 이제 커튼월이라고 차수벽을 설치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7호선 청라 연장선 7개 정거장은 2027년에 추가되는 동구장역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용역에서 나오는 공법을 신속하게 시행해서 차질 없이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대형 물류창고가 추진된다고 해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구청도 건립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물류창고 건립에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물류유통 3부지입니다. LH 소유인 이 땅은 지난 2022년 6월 물류창고 건립을 계획한 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자는 약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8층 규모의 창고를 짓겠다며 국토부에도 영업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단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서구청까지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
하지만 사업자 측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사업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2층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검단 물류센터 열린 공간?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주민 설득에도 나섰습니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찬성 동의서를 취합한 뒤 서구청에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지 인근에 아파트나 빌라 세대들,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도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민원에 대한 거를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종적인 거는 서구청이나 국토부의 결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단 총연합회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부지 인근에는 수천 세대의 단지가 거주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300m 이내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는 일용직 단기 근로 형태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미래 검단구의 신도시, 원도심 전체로 보아도 어떤 도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다. 건축 인허가 주체인 서구청은 이미 주민들과 건립 반대 의견을 냈다며 추후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는 2년 전 별도 관리 인력 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차량을 입출차하는 스마트 관제 주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반부터 센서 등의 오류가 발견됐고 결국 도입 1년 반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던 기계들은 현재 무용지물로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 공영 주차장. 주차장 곳곳에 생소한 기계가 눈에 띕니다. 2년 전 남동구가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스마트 관제 주차 시스템입니다. 바닥 센서가 차량 입출차를 감지하면 이용자가 직접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인데 운영 초반부터 센서 오류 등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했는데 입차가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어. 네, 안 돼가지고 그냥 가야겠다 했죠. 결국 남동구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주차장 운영을 중단했고 4월부터는 별도 주차 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차 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부인계는 다 이렇게 X로 다 해놨어요. 부인계는. 근데 지금 여기 센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4월 15일부터는 돈 증도하는 걸로 돼 있다는데. 예산 수억 원이 투입된 기계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키오스크는 화면이 꺼진 채 정비 중이란 안내문만 붙어 있고 무인 주차장 안내판도 현장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설치했는데 예산 낭비죠, 저거. 예산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못하고 한 6개월 썼나? 그 다음에 잘못된 거니까요. 안 쓸 거면은 치우던가 쓰게 되면은 뭘 다른 방안을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죠. 남동구는 무인 주차장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키오스크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는데 노는역 이론에다가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장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비를 재활용하더라도 미납 요금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 스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미납 요금이 약 1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되는데 센서 오류 등의 문제로 실제 미납 요금은 아예 파악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유정복 시장이 건설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정률이 70%를 넘으면서 내년 12월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논란이 일었던 영종 측 관광명소화 사업은 인근 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제3연육교 현장을 찾은 유정복 시장. 유 시장은 건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 측 109와 청라 측 209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계획대로 내년 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48개월로 내년 12월 준공비 개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9.4%로 원만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관광자원 시설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영종 측 관광 자원화 시설이 축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종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당초 발표했던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어렵게 됐다는 거에 대한 민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생태습지가 있고 여기 20호 공원입니다. 여기 20호 8만 3천 제곱미터고요. 이쪽 32호 공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공원을 활용을 해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좀 관광형 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근린공원 활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안에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해 인천 섬중 처음으로 북도면 신도에 수돗물 공급이 시작됐죠. 이후 약 1년 만에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연결됐습니다. 이제 북도면 내 350여 세대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까지 북도면 전체 가구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소방호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수돗물이 처음 공급됐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고갈과 염분 유입 등의 문제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장봉도 주민들. 마을 수건이었던 물 문제가 해결되자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올해 65세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 우물 파가지고 우물물 길어다가 먹고 그러다가 그나마나 마을 단위로 해갖고 지하 용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오늘부터 이제 신선한 정말 도시에서나 먹는 수돗물을 먹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만세 부르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북도면 상수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온 인천시. 지난해 인천섬 최초로 신도 내 40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엔 시도와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연결됐습니다. 이곳 장봉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긴 4.8km 길이의 해저 관로가 건설됐습니다. 장봉도까지 상수도관이 이어지면서 이제 북도면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총 358세대로 늘었습니다. 현장 수질 검사에서도 잔류염소와 철, 구리 등 5가지 검사 항목을 모두 통과해 먹는 물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장봉도까지의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순환 해소는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도면 지방 상수도 공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84억 원. 인천시는 40여 킬로미터 길이의 배급수 관로를 설치해 내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인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체험 차량이 학교로 방문해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구혜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헬멧을 쓴 학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차량에 오릅니다.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하강을 시작합니다. 소방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레 벽에 손을 짚고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두려웠던 순간은 어느새 뿌듯함으로 바뀝니다. 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이거 실생활에서 쓰이는 꿀팁인 것 같아서 잘 활용하려고요. 건물 2층 약 4에서 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교육. 쉽지는 않지만 어느새 무서움을 극복하고 진지하게 완수합니다. 미리 소방훈련을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완강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해보니까 허즈 상황은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걸 해보니까 더 잘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재밌었어요. 소방 시설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유익하고도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인천 소방본부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이 학교 4학년 학생 130여 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완강기 체험부터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뮬레이터도 도입됐습니다. 압박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를 우리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막 가슴 압박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고사리 손으로 마네킹의 가슴 정중앙을 힘있게 압박하다 보면 횟수와 압력 강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는 단 한 대밖에 없는 시뮬레이터라 학생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체험이 됐습니다. 완강기 체험을 실제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학교에서 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OX 퀴즈도 하고 소화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완강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소방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벌써 인천 22곳의 학교와 유치원이 체험 교육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체험 위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 흥미 위주로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체험 차량은 모두 10대. 소방본부는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체험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